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내용은요. 제가 대략 2주간 이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로 웹사이트를 좀 구축을 해보면서 느낀 점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해요. 특히나 제가 AI를 같이 활용을 해서 한번 구축을 해봤고요. 저도 웹사이트 같은 거를 한 번도 이 코드를 활용해서 구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AI를 활용하니까 그래도 2주 만에 좀 와, 이런 것도 되네? 라고 생각이 들만한 그런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 비개발자 분들도 저와 같은 비개발자 분들도 이러한 개발 분야에 어떤 전문 지식이 많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물론 어느 정도의 어떤 학습이 필요하겠지만 이전에 수천만 원의 비용을 써가면서 개발을 의뢰했던 작업들을 이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스스로가 AI를 활용을 해서 구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공유드릴 내용은요. 첫 번째로 제가 2주 동안 구축한 게 뭔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특히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를 선택을 해서 이 개발 작업을 진행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제가 해보면서 좀 느낀 게 이거를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점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면 또 저처럼 뭔가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로 어떤 개발 작업을 시작하시는 비개발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개발자분들께 공유드리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뭘 구축해봤는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간단한 그냥 소셜 미디어처럼 제가 올리는 글을 다른 사람이 팔로우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이디어는 그거였어요. 사실 아무 글이나 읽고 싶지는 않고 누군가를 팔로우했을 때 그 팔로우한 사람의 글만 보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구축을 해보면서 그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회원가입 같은 경우도 이 구글로 계속하기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넣는지.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또 계정 선택을 하고 가입이 되게끔 좀 해봤고요. 그 게시물을 작성을 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마크다운으로 기본적으로 좀 구축을 한 게 테스트 게시물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넣어보고, 여기 보시면 뭐 이미지 같은 것도 첨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이미지 뭐 이쪽 부분 자르기 뭐 이런 기능도 넣어봤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구독자만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기능 또 공개 안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넣어봤고, 여기서 이제 게시하기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게시물 관리에서 이런 게시물들을 관리할 수 있게 좀 만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마이 페이지에 가면 이 다른 사람이 이 게시물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축을 한 거고, 댓글까지는 아직 연결은 하진 않았고요. 일단 댓글은 이것만 좀 만들어 둔 상태고, 그리고 여기 서치 기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검색하는 것도 한번 넣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테스트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닉네임을 치면은 이렇게 나타나서 뭐 이런 식으로 또 팔로우도 할 수 있고 게시물 몇 개 올렸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확인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올린 게시물이 있으면 이 팔로잉을 누르면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일단은 이거를 로그아웃을 해보고 한번 사인업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계정을 하나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사인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게시물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서치에서 검색을 하면 아까 계정을 이런 식으로 게시물 아까 저희가 테스트로 만든 게 나타나는데, 이걸 팔로우 하면 이렇게 한 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 팔로잉 탭에 가면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구독한 사람들의 어떤 게시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 매니지먼트에서 자기의 어떤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페이지 소개, 여기 어바웃 페이지 또 작성할 수 있게 좀 만들었고, 뭐 어바웃 페이지 작성 뭐 이런 식으로 해두고 저장한 다음에 한번 봐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기본적인 거 한번 구축을 해본 거예요. MVP로 설정에서도 가보면 사진 업로드 기능 뭐 이런 식으로 사진 바로 이렇게 변경되도록 하기도 해보고, 그다음 계정 삭제 기능도 넣어보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것들 해보니까 어떤 전문 지식 없이 한다고 했을 때 쉽지 않겠더라고요.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런 계정 삭제 기능 자체를 만드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좀 까다로울 수 있겠다 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사진 선택을 하려면 어떤 이미지나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같은 게 별도로 또 필요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축한 게 사용자 개개인별 자기의 어떤 소개 페이지를 만든다는 건데, 그렇게 할 때 이제 Next.js를 통해서 이거를 지금 만들어 본 건데, 그걸 이제 라우터 기능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것들도 좀 알아야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이 팔로잉 기능, 구독, 취소 뭐 이런 걸 또 하려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구조를 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비개발자가 다 학습을 하고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약간의 학습을 통해서 바로 단기간 안에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좀 개인적으로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간단하게만 그냥 구축을 해본 건데, 물론 여기서 이 프론트엔드를 더 꾸밀 수 있고 기능을 더 추가할 수 있고 하겠지만, 일단 이 정도 했으면 MVP, 그러니까 최소로 기능이 포함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구축을 해본 비개발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직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정도를 구축하는데 대략 한 걸린 기간은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제대로 뭔가 여러 가지 좀 진행했던 기간만 따지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구축해본 이 코드들을 어디 보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코드에 문제가 생겨도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보통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GitHub인데요. 가만히 보면 제가 진행했던 걸 보면 대략 이때 좀 준비를 했다가 이 8월 15일 정도부터 좀 여러 가지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쭉 살펴보면 이 8월 24일까지 해가지고, 잠시만요. 이거 아마 에픽 12까지 했어가지고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 8월 뭐 24일까지 나오는데, 다른 브랜치 잠깐 보면 정확히는 8월 25일까지 해서 이게 구축이 된 거고요. 대략 이 작업에 집중한 게 10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본 준비 사항 포함하면 뭐 대략 2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주라는 기간 동안에 뭐 로그인 기능, 구글 로그인 기능, 또 이미지 저장 기능, 어떤 구독, 팔로우 기능, 그 다음 회원 탈퇴 기능, 어떤 피드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기능, 게시물 같은 거 작성할 때 뭔가 게시물마다 공개 설정을 좀 다르게 하는 부분, 이미지 업로드 할 때 좀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기능, 이런 것 등등 포함해서 좀 진행을 해봤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왜 이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를 선택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면 또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아이디들, 그러니까 또 개발 작업을 할 때 대부분 사용하시는 게 커서나 윈드서프 같은 도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VS 코드나요. 근데 일단 제가 개발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커서, 윈드서프, VS 코드 기반의 어떤 IDE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기본적인 조작은 가능하다고 해도 전 가장 불편한 게 그거였어요. 그 어떤 가상 환경을 특히 파이썬으로 할 때 좀 별도로 관리하고 구축을 하는 게 좀 번거로웠고요, 사실. 뭐 그게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온 것이었겠지만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환경적인 설정, 그다음 초기 설정이 조금 쉽게 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에, 이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라는 게 여기 보시면 선언형으로 닉스 OS 기반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환경 제한성 같은 게 되게 원활했고, 그럼 선언형이라고 해서 이 다른 커서나 윈드서프, VS 코드는 다 명령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설정 파일 수도 많기도 하고, 의존성 관련돼서도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반면에, 또 환경 재현성도 이렇게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는 그런 점들이 이 초기 설정, 그다음에 설정 파일들, 또 의존성 관리, 이런 환경 재현성, 이런 부분에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작업에 집중을 하고 싶지, 이런 어떤 초기 설정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서 이런 VS 코드나 윈드서프 커서보다는 이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가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조금 더 한눈에 볼 수 있게 뭐 이렇게 PDF를 잠깐 열어봤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는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이 파이어베이스 서비스를 같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는 이 코드 에디터를 말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작성된 코드들이 이런 이미지 업로드라든지 아니면 아까 로그인이라든지 뭐 구독자만 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구현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백엔드죠. 결국에는 이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에 있는 코드들이 여기 보이시는 이 파이어베이스라는 서비스와 연결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센티케이션 뭐 이런 데에서 로그인 같은 기능들을 붙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스토리지 같은 걸 통해서 아까 이미지 같은 거를 있도록 하는 기능을 붙일 수가 있는 거고, 이 파일 스토어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통해서 게시물들이 게시가 될 수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 구독자 팔로우 기능도 되도록 뭔가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용자에 대한 정보도 관리가 가능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 파이어베이스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연결이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에서 파이어베이스를 연결하는 건 그 연결이 되게 간소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요. 그래서 보통 커서나 뭐 윈드서프, VS 코드 기반의 코드 에디터에서는 이 백엔드로 슈퍼베이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GPT의 내용을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랑 파이어베이스를 연동해서 여러 가지 백엔드 서비스를 구축하는 건 이 슈퍼베이스랑 커서나 윈드서프를 활용을 해서 기능들을 구축하는 것보다 이 편의성 측면에 있어서는 뭔가 더 기능들을 빠르게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를 선택을 해서 조금 빠르게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일단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걸로 정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니까 사실 이전에 슈퍼베이스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SQL, 그러니까 포스트그레스 QL이 파이어베이스에서는 지원이 안 됐고, 아까 이 저희가 봤던 이 파이어스토어는 NoSQL 기반이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많은 개발자, 많은 분들이 이 슈퍼베이스로 전환이 된 케이스가 많다라고 얘기를 확인을 했었고요. 어쨌든 이러한 SQL, 그러니까 PostgreSQL을 할 수 있는 게 슈퍼베이스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슈퍼베이스가 인기가 많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파이어베이스도 올해 4월에 정식 출시가 된 이 데이터 커넥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이런 파일스토어 같이 NoSQL 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커넥트라는 이 PostgreSQL 기반 데이터베이스도 지원이 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앞으로 파이어베이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선택 안 할 이유가 되진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파이어베이스에서도 SQL이 지원이 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슈퍼베이스가 SQL을 지원이 된다고 해서 슈퍼베이스를 쓸 필요는 없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또 고려할 수 있겠지만요. 예를 들면 벤더 종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또 있겠지만요. 네, 어쨌든 저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를 활용을 해서 한번 첫 번째 뭔가 웹앱 구축해 보는 거를 진행을 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IDE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러한 내용이 또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물론 뭐 다른 IDE를 잘 쓰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처럼 어떤 웹사이트 구축 같은 거를 처음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내용을 공유 드리는 게 좋진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